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 원입니다. 주차를 하다 벽을 긁어 스크래치가 났을 때 자동차가 스스로 손상 부위를 치유한다. 과연 가능할까요? 이런 공상과학 속 이야기가 실생활로 성큼 다가옵니다. 현대차 그룹이 유기차와 같이 살아 움직이며 자동차 상태를 보존하는 나노코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홍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딘가에 부딪혀 일자로 그어진 스크래치. 상처 부위를 확대하니 알알이 모인 입자들이 빈 공간을 채우듯 엉겨붙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매끄러운 형태를 갖춥니다. 10억 분의 1m,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1나노미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물질들의 움직임입니다. 나노 스케일에선 물질이 독특한 특성을 갖습니다. 원자 배열에 따라 연필심 혹은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는 탄소는 나노 단위서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도체가 되기도 하고 반도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의 탄소 나노튜브는 1991년에 발견됐지만 지금까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나노 소재들은 큰 스케일로 만들게 되면 원래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70년대서부터 소재 연구를 담당하는 조직을 꾸리고 90년대 후반서부턴 첨단 소재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조직을 확충한 등 일찍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에 뛰어든 현대차 그룹. 소재 기술은 곧 선행 기술이기에 양산화까지 이루어졌을 시 모빌리티 생태계에 큰 변화도 동반됩니다. 배터리의 성능도, 제어기의 성능도, 센서와 카메라의 성능도 모두 소재와 직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소재의 한계는 곧 기술의 한계로 이어지고 소재의 가능성은 곧 기술의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손상 부위를 스스로 치유하는 셀프 힐링 고분자 코팅을 개발한 현대차 그룹. 단순히 차체가 긁힌 부분에 대한 손상 회복을 넘어 카메라 렌즈와 레이더 센서 표면 등 정밀 부품에도 적용해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 기존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반복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은 다회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기술로서 극복하기 가장 힘들었던 회복 속도 같은 것도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서 상온에서 2시간 이내로 완벽한 회복이 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나노 소재의 활용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흔히 엉따로 불리는 발열 시트 내부 폼에도 적용돼 탑승자의 체형에 맞춰 정확히 그 부위만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이런 소비 전력 절감을 통해 전기차의 추가 주행 가능 거리 확보에도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2022년 전 세계에서 684만 5천 대를 판매해 일본 도요타 그룹과 독일 폭스바겐 그룹에 이어 글로벌 자동차 판매 3위에 오른 현대차 그룹의 왕자 쟁탈전에 자금의 기술이 불러오는 나비 효과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기본은 안전수칙 준수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대건설이 증강 가상현실 시스템을 도입한 안전문화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계구부 발판이 열리자 체험자들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아찔한 사고로 이어지는 순간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곳은 현대건설이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위해 운영 중인 안전문화 체험관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안전교육 이수를 받은 인원은 6천여 명. 최대 36명이 참여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은 6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임직원, 협력사, 고객사, 그리고 현장 근로자까지 건설 안전에 대한 다양한 체험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어입을 가린 채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연기가 자욱한 화재 현장을 빠져나가기도 하고 고소작업 시 안전고리 체결과 올바른 안전장비 착용법을 체험합니다. 올해 3월 스마트 기기를 도입해 현장 사고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특징이 구현하기 힘든 상황을 실제와 같이 구현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D VR 체험은 기존 VR과 다르게 오감 자극을 통해서 좀 더 일반 VR 체험보다 더 실감나는 생동감 있는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안전고리를 채우지 않은 채 흔들리는 구조물 위에서 작업을 이어갑니다. 균형을 잡지 못한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렇듯 안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 사고 현장을 VR 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이 가능합니다. 기계 장비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게차와 고소 작업대는 스마트 장비가 적용됐습니다. 적재 가능한 하중을 넘기자 빨간불이 전멸되며 사이렌이 울립니다. 지게차 앞뒤로 장착된 카메라는 사각지대에 위치한 작업자를 인식하고 경고를 통해 알려줍니다. 올해 건설 현장 무사고를 이어가고 있는 현대건설. 안전 최우선 문화를 정착시켜 업계 전반의 안전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박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최근 미국 신약 기업 프로테오반트의 지분을 인수하며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신약 전문 기업에서 항암 신약 개발 기업으로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전략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로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SK바이오팜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새로운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18일 회사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빅바이오텍으로의 도약을 알리는 세 가지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지금 미리 선점을 하고 인큐베이션을 해놔야 3, 4년 후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가 RPT라는 거고, 두 번째가 TPD라는 거고, 세 번째가 CGT라는 건데, 이렇게 SK바이오팜은 비즈니스 모델을 중추 신경계 분야에만 집중하지 않고 항암으로의 영역을 확장해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인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 인수한 프로테오반트와 글로벌 수준의 TPD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암세포의 단백질을 분해 제거해 질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예 원인이 되는 저 단백질을 없애버리는 기술을 TPD, 타겟, 목표로 하는 프로틴, 단백질을 데그레이데이션, 갈아버리는 기술입니다. 거의 확실하죠. 5년, 7년 후에는 약이 나옵니다. 더불어 회사는 SK그룹과의 바이오 사업 시너지도 극대화한다는 입장입니다. SK그룹이 투자한 미국 원자력 기업 테라파워를 통해 방사성 의약품 시장도 빠르게 진출할 예정이며 특히 중국 시장은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기확보된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CGT 혁신 신약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균형 잡힌 빅바이오텍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혁신 신약을 미국에서 직접 하는 회사는 SK바이오팜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델리티에 5년을 보고 투자하는 회사도 저희밖에 없을 것이고. 근데 이렇게 신성장 분야에 5년간 보고 투자하겠다는 과감한 결정을, 미래를 보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현금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 회사는 빠른 의사결정과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2026년에는 15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글로벌 톱 수준의 균형 잡힌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첨단 소재와 아트가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효성 첨단 소재가 아라미드와 탄소 섬유 등 최첨단 소재들을 활용해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얼핏 보면 감각적인 디자인의 조명처럼 보이는데요. 효성 첨단 소재의 에어백 쿠션을 이어 만든 조명입니다. 이처럼 일상 속 제품에 소재를 접목해 친근함을 더했습니다. 백화점 한켠에 마련된 팝업 스토어. 효성 첨단 소재의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면모를 친근하고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고객들은 패션 브랜드 강역에 효성 첨단 소재의 아라미드로 만든 업사이클링 패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라미드는 강철보다 5배 강하고 500도의 높은 온도에도 견디는 고강도 소재로 방탄복, 항공우주, 타이어 코드, 광케이블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 꿈의 소재로 불립니다. 또 곳곳에 효성 첨단 소재의 시트벨트, 카페트 등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품들도 눈에 띕니다. 이외에도 지난 1월 신진 작가들을 대상으로 비주얼 아티스트 플랫폼 픽스필즈와 실시한 아트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 48점이 전시 중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이제 편안함과 안전함이고 이것들이 우리 삶의 기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요소들이기도 한데요. 이번 팝업 전시를 통해서 효성 첨단 소재의 퓨처 마테리얼스가 또 얼마나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는지 많은 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팝업 스토어는 효성의 제품을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 고객들은 효성 첨단 소재의 에어백으로 만든 조명, 탄소 섬유로 만든 기타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것들을 보니까 제가 더 친환경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좀 친환경적으로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효성첨단 소재는 이번 전시를 넘어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재의 개발과 적용을 확대함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뤄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힘이 되어주기 위해 출범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로 10년을 맞았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00년 대계, 김홍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적북적한 시장터 모퉁이에 자리 잡은 채소가게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사장님과 바삐 걸음을 옮기는 시장 방문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중기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소상공인 지원 일선에 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이 단순 지원을 넘어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이른바 요즘 트렌드에 맞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물건을 내놓고 파는 생활문화 분야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태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장사를 시작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등 소상공인 시장에서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다는 데서 착안. 이들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해 스스로 판로 확대의 장을 열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보관을 밝혔습니다. 오디션 형태로 선발해 이마케팅 교육서부터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개관한 겁니다.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 협업하는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를 발굴하고 오디션을 통해서 10명의 강한 소상공인을 선발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진공은 나아가 지원사업 이력을 활용한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사업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지원사업 이력을 활용해서 소상공인의 DB를 구축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행정 정보를 활용해서 소상공인이 지원사업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요자 중심 창업 지원을 위해 자부담금 폐지와 사업화 자금 한도를 상향한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전면 개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GI 이노베이션의 핵심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알레르기 치료제가 일본 제약사 3곳과 계약 규모를 논의하며 기술 이전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신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GI 이노베이션의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가 올해 안으로 일본 시장으로 기술 이전됩니다. 회사는 17일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진행 상황 및 특히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GI301의 기술 이전 논의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현재 알레르기 치료제 GI301의 글로벌 기술 이전을 목표로 유한양행과 임상, 사업 개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시장에서 알레르기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빠르게 일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US 바이오에서 제가 일본 회사 세 군데하고 미팅을 해야 했고요. 전부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텀 CC 오고 가는 중인데 저희가 올해 말까지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기술 이전을 마치려고 합니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꽃가루 알레르기 시장이 1조 원,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3조 원 등으로 경쟁사인 노바티스의 졸레어는 4조 원의 매출을, 사노피의 듀피센트는 11조 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충족 수요가 뚜렷해 회사의 치료제가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 새로운 공정을 도입한 면역 항암제 GI101과 102도 글로벌 임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맥 주사 제형과 피하 주사 제형 모두 상업화 단계로 이끌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번에 101에 개선된 제법으로 해서 101A를 저희가 식약처에 이제 임상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건 훨씬 경제성도 좋아지고 또 임상 기록이 더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102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다시 임상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피하 주사 제형으로 향후에 개발하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맥 주사 제형 또 피하 주사 제형을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그런 회사로서 저희가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사는 4세대 대사 면역 항암제 GI108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협업을 통해 이미 임상 원료 의약품을 생산 완료했으며 내년 상반기 IND를 신청해 품목 허가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네,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 2차 전지 원자재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배터리 원자재 그중에서도 핵심 소재죠. 니켈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팀의 배석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먼저 이 니켈이 2차 전지 분야에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그 니켈은 2차 전지 핵심 원자재 중 하나입니다. 흔히 말하는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4대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중 2차 전지의 성능 및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소재가 바로 양극재입니다.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조합이 돼야 하는데요. 여기서 니켈은 양극재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가격이 높은 코발트 양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니켈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우선 최근에 눈에 띄는 기업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이달 11일 2차 전지 소재 분야 2030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리튬과 니켈, 리사이클 등 전반적인 목표치를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니켈만으로만 본다면 2030년까지 순도 니켈 24만 톤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니켈을 통한 매출은 3조 8천억 원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세계 1위 니켈 생산 보유국인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재련 공장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5,900억 원을 투자해서 연내 공장 착공에 들어가고 2025년부터 상업 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LS그룹도 양극재 제조기업인 LNF와 전구체 합작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구체를 생산하려면 황산 니켈이 필요한데 그 공급을 LS M&M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5,000톤 규모의 황산 니켈 생산 규모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는 이 니켈 쪽에 투자한 회사들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이스코 홀딩스도 연초부터 필리핀 니켈 광산 투자에 나선 상태입니다. 필리핀 광산 채굴 기업은 EVMDC 기업의 지분도 약 10% 확보한 상태이고요. 지분 확보에 투입한 금액만 약 49억 원 수준입니다. 제이스코 홀딩스가 추진하고 있는 니켈광 광산 위치는 필리핀 민다나우섬 일대에 위치한 곳입니다. 사업 부지는 7,192헥타르에 달하는데 총 니켈 매장량만 5억 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니켈 판매 독점권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보고 있으면은 포스코를 포함해서 제이스코 홀딩스까지 국내 2차 전지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이제 어떤 양극재라는 큰 덩어리의 이 소재 섹터,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니켈 사업에 상당 부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니켈은 주행거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통상 전기차에 들어가는 양극재의 무게가 60kg 정도 있는데 이 중 니켈 양으로만 4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더 확대되면 배터리에 사용하는 니켈의 양도 더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랑 동일하게 5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니켈이라고 하는 광물이 제일 중요하게 됐고, 그 광물을 원재료를 어떻게 확보를 하고 가격을 저렴하게 그 원재료를 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배터리의 이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한국에서의 K 배터리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니켈 관련 쪽을 보고자 했다 하면요. 그러면 이제 이 니켈 가격,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속 오릅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달랐는데요. 그 세계적인 니켈 가격 동향만 놓고 보면 니켈 가격도 우상향한다고 낙관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유는 현재 니켈 수요 중 배터리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니켈의 60% 비중은 스테인리스 강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스테인리스 강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또 올 하반기 니켈 초과 공급이 전망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배터리용 니켈 수요는 소재 부품 형태로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내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진단입니다. 양극재는 또 리튬 전구체에다가 리튬을 더해서 양극재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전구체에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황산 망간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전구체를 거의 중국에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원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황산 니켈의 수요가 많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우리 배성원 기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봐서든 이 전기차 시장은 계속 확대가 되니까 이 니켈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확대, 이거는 당연하다고 보여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산업의 움직임, 우리 배성원 기자와 함께
다음 시간 또 시간이 되면 리튬도 한번 다뤄보고요. 여러 가지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팀의 배석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장에서 미리 만든 구조체를 건설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해서 건물을 쌓아 올리는 모듈러 주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고 친환경적인 요소와 안전사고 예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준공된 13층 높이의 아파트. 옆에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와 외관상 보기에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이 주택은 모듈을 이용해 지어졌습니다. 아파트를 완성하는데 걸린 공사 기간은 13개월. 기존 공법의 9개월가량 공사 기간이 단축된 겁니다. 본 프로젝트 실증을 통해서 초고층에 갈 수 있는 고층화 기술 검증과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화재 시 3시간을 견딜 수 있는 내화 구조로 설계 제작하였고 강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접합부 실물무형 실험을 동반한 다단계 구조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탈원전 공법이 적용돼 가구와 가전제품 등이 모두 설치된 상태로 모듈을 차로 싣고와 현장에서 조립했습니다. 모듈 공법은 소음과 분진, 건설 폐기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정되고 통제된 환경에서 만들어져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재를 규격화해 생산하는 만큼 균일한 품질 확보가 가능한 것도 특징입니다. 세대 내부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꾸며졌습니다. 유명 브랜드 건설사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마감재가 적용됐습니다. 화장실 타일은 로봇이 시공해 오차 없이 반듯한 모습입니다. 모듈 방식은 기존 공법보다 20에서 30% 비싸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극복이 가능하다는 설명. 총 사업기간 단축으로 금융비 등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며 자동화를 통해 노무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사용 후 재활용뿐만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한 모델로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기존 건설 공법에 비해 장점이 많은 모듈 공법. 다만 제도 법령 정비, 공급사 역량 강화, 상품성 향상 등은 모듈러 주택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박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바이오 의약품 제조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면서 이와 동시에 신소재, 에너지, 디지털 바이오 등 미래 유망 바이오 신산업을 본격 육성하여 바이오 경제를 확장하고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세계 1위 바이오 약품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15조 7천억 원의 규모의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바이오 약품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서 저희 또한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4공장 준공을 통해 제1 바이오 캠퍼스를 완성하였으며 작년에 추가로 매입한 10만 8천 평 규모의 제2 바이오 캠퍼스 부지에는 2025년 4월 완공될 5공장 증설을 시작으로 지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은 공격적인 투자에 맞서 국내 바이오 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투자 인센티브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바이오 기업들의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저희가 이 육아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조금 기여도 하고 싶었고, 그런데 저희 마침 지니TV 키즈랜드 콘텐츠에는 그런 육아에 도움을 받을 만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 말씀하신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그 콘텐츠를 통해서 한번 토크 콘서트를 열어서 실제 참여해서 같이 경험하면서 공감하고 더 와닿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직접 여기 참여해서 부모님들이 그다음에 공감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더 키즈랜드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육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요. 작년에는 워킹맘, 워킹데디들도 육아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그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죠. 저희 아트파라디소는 아트워크와의 공존을 통해 전체 공간을 갤러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성인 전용 부티크 호텔입니다. 재개관을 기다려온 고객들을 위해 일반 호텔과 다른 고품격 서비스를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홀보드 패키지, 올인클루시브 서비스, 특화된 큐레이팅 서비스, 객실과 F&B 간의 원팀 멀티태스킹 운영체계 구축 등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투숙하는 모든 고객에게 아트파라디소에서 머무는 모든 순간이 하나의 근사한 작품으로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고객들의 세분화된 취향과 니즈에 딱 맞는 서비스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